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요새 일상이 바쁘단 핑계로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이 내용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꼭 독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부디 이 영상은 중간에 에이 이러면서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별로였다면 싫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녀 10억대 부자 만들 수 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의 자녀에겐 당신이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전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친구가 성인으로 자라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하지 않고 지식을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게 도와주는 그런 것.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맹목적인 교육이 과연 가성비가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여유롭게 사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교육에 돈이 얼마나 들든 그냥 돈을 바르겠죠. 그래서 웬만한 학벌을 따놓는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웬만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고 취업을 한다 한들 많은 확률로 높지 않은 연봉 받으며 전전긍긍할 삶을 떠올려 보면 그닥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아예 해외에서 학위를 딴다? 물론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 아마 저의 노후를 저당잡혀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현실적인 답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애가 하고 싶은 거 시킨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자녀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닿는 한 돈을 벌어서 주자.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지, 그리고 돈을 버는 법, 굴리는 법 등 금융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야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부동산? 좋죠. 최근에 오르는 걸 보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굵직한 부동산 몇 개 턱턱 사서 자식 줄 정도로 여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각종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은 데다가 증여할 땐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몇 년은 상승률이 가팔랐지만 수십 년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또한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세금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죠. 이 방법은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은 약 1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해 보면 일단 갓 태어난 자녀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후 이 방법에 돈을 태우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15%의 수익률이 숫자로만 보니까 별로 감이 없으실 텐데 이게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5년이면 약 투자 금액의 2배가 됩니다.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러고 10년 뒤면 4배가 되고 15년 뒤면 8배, 20년 뒤면 16배입니다. 그럼 그 2천만 원은 20년 뒤에 약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죠. 여기에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2천만 원을 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또 증여해서 또 넘기면 그 2천만 원은 자녀가 20살이 된 10년 뒤 1억이 가까운 금액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21살이 될 때 약 4억이 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바로 그 돈을 안 쓰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26살이 되었다면 10억이 육박하는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이후 사업자금으로 그 돈을 사용해도 되고, 혹은 또 그냥 취업을 하고 본인 월급으로 지내다가 30대가 된다면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땐 20억에 가까운 금액이 되니까 때에 알맞게 결혼자금이나 주택 매입하는 데도 유용하겠죠. 특히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은 다 느끼실 겁니다. 첫 집으로 좋은 입지를 들어가기 참 어려운데 그게 사실 돈도 없지만서도 어떻게 부모의 도움을 빌린다 한들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가 끝난 자녀의 이름으로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연수익률 15%의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S&P 500입니다. 미국의 금융상품 중 하나인데요. 뭐야, 이거 주식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단번에 뒤로 가기를 누르실 분 계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입니다. 요즘 주식하면 잘 나가는 바이오나 반도체 우량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세뱃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을 사주면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돈으로 우량주를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흥망성쇠를 이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화학, 90년대에는 건설업, 최근에는 IT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쇠퇴한 산업은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하는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래에도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자니 그럼 코스피의 추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코스피는 박스피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박스권으로 10수년째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을 추천하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미증시입니다. 미국은 지구촌 사회의 패권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의 증시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잘 나간다 하는 회사들의 별들의 전쟁인 거죠.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 우량주의 그래프를 몇 개 봐볼까요? 국내 증시의 경우 상승에 제한이 있는 느낌을 받는 반면, 미국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다우존스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심지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현재 한 주에 3억 정도 하죠. 자, 그럼 미국 주식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미국 주식을 뭘 사야 될지 그게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나온 기가 막힌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S&P 500입니다. 일단 이 상품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상장사 시가총액 1등서부터 500등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균등 투자가 아니고 1등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500등을 제일 적게 투자하는 역삼각형 구조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 우량주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순위가 변동되면 AI가 알아서 변동되는 만큼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거기에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비해 배당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배당금도 자동으로 재투자되게 됩니다. 우량주, 그것도 글로벌 시장의 우량주 투자니 안정적인 느낌 안 드시나요? 아직도 조금 못 믿어온 분들을 위해 S&P 500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죠. 이게 한 15년은 그려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락하는 구간도 살짝 있는데요. 저긴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경제 위기는 와야 저 정도 하락을 하는 거고, 심지어 그것도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다 회복하고도 한참 올랐죠. 이런 상품들을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코스피 200이라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200개 회사를 모아서 만든 상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0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 200의 10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미국의 S&P 500과는 확연히 다른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라는 게 국가 내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표가 좋을 수밖에 없죠. 또한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단순히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굵직한 회사들의 이익률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추이에서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 새삼 미국 증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같은 그 질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미국 가릴 것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900대까지 회복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있는 돈을 다 주식 사느라고 부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00 박스피인 한국판엔 먹을 게 이제 별로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보다 그 질병의 여파가 더 큰 상황이라 지수가 완전히 회복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유가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직접적인 국가라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앤세일 중이라는 소리죠.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이렇게 S&P 50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미국 주식의 경우는 22%의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미 적은 금액 대비 많은 수익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더라도 큰 수익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미국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때 환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경우는 부동산과 달리 유지하는데 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해도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유언에도 아내에게 90%의 돈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바로 이 상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굿바이.